아주 오랜 옛날 시골 마을에 부모 형제 한 명 없이 가난하게 사는 한보란 총각이 있었습니다. 한보는 어려서부터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아오다 철이 들 무렵이 되자 부잣집 머슴으로 들어가 10년이라는 세월을 열심히 일해 알뜰히 돈을 모았습니다. 평소 성실한 한보를 좋게 보았던 이웃의 소개로 그의 나이 25이 되던 해 금방 마을에 사는 참한 처녀와 혼례를 올리게 되자 한보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머슴 생활을 그만두고 조그마한 농과 밭을 사 아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점심 드시고 하셔요. 벌써 점심때가 되었나? 일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네. 어서 오셔서 식사하세요. 밭일을 하던 한보가 아내가 싸온 점심을 먹을 때 지난날 모진 고생을 하며 살아왔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그 힘든 생활을 견뎌내어 눈앞의 아내와 작지만 자신의 농과 밭까지 갖게 된 지금의 한보에게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허나 이 좋은 시절도 잠시 그해 엄청난 홍수가 들어 한보의 농가 밭이 모두 물에 잠기게 되니 한보는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 탓에 한보와 그의 아내는 그의 겨울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모진 고생을 하고 다음 봄까지 겨우 버텨내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자 한보는 한 해의 농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이번 해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이 몇 개월째 지속되어 결국 올해도 모든 농사를 망치고 먹을 끼니조차 없어 겨우 하루 한 끼만으로 힘겹게 연명해 갔습니다. 허나 불행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으니 그의 아내가 공공한 생활에 지쳐 병까지 얻어 자리에 눕게 되는 일까지 생기자 한보는 막막함의 하늘만 바라보며 원망하였습니다. 하늘님, 도대체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한테 이런 시련을 내려주시는 겁니까?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고 그저 남들처럼 아들, 딸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얼마 안가 이런 한보의 소식은 그의 처갓집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그의 장인과 장모는 한보의 집에 찾아와 병색이 완연한 채 누워있는 자신의 딸을 보고는 한보를 책망하였습니다. 일가친 척 하나 없는 자네에게 우리 딸을 보낸 건 자네가 성실해서 저 자식 하나는 굶기지 않겠다 생각해서 우리 딸을 준 것인데 약은 고사하고 아픈 사람한테 죽 한 사발도 못 먹여 이 지경을 만들어놨나?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죄송이고 뭐고 다 필요 없네. 재령이는 우리가 데리고 가서 돌봐줄 테니 두 사람은 옷구름을 자르고 갈라서도록 하게.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가 어떻게 이리 간단히 헤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쭉 살다가 우리 재령이를 저 세상으로 보낼 셈인가? 죽어가는 저한테 약 한 척 못 먹이면서 무슨 혼인 생활을 계속하겠다는 것이야. 여러 소리 말고 이대로 갈라서도록 하게. 한보가 눈물로 장인에게 애원하였지만 그의 장인은 그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자신의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철을 장인이 데리고 간 후 아무도 없는 집에 홀로 남은 한보는 며칠 동안 우두커니 앉아 넋나간 사람처럼 방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며칠이나 그렇게 있던 한보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땅 문서를 들고 나가더니 헐값에 그것을 팔아넘기고는 간단한 짐을 챙겨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등짐을 진 한보가 떠나기 전 자신의 집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차라리 잘 되었어. 나 같은 놈하고 계속 있어봐야 모진 고생만 더하면 더했지. 혼잣말을 하던 한보가 그 길로 정든 집을 뒤로하고 발길이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보는 뚜렷한 목적지 없이 그저 발걸음이 향하는 대로 걸어가다 밤이 되면 노숙을 하거나 남의 집 헛간에서 잠을 자니 날이 갈수록 그의 행색은 점점 남루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한번화한 시전을 지나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증이 든 한보는 구경꾼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한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하였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이 고을 사람이 아닌가 보구려. 내 세상 구경하며 이곳저곳 다니는 행인입니다. 그랬구려. 그러니 모를 수밖에. 저기 앉아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이 일대에서는 용하기로 이름난 박 선생이라는 분이신데 어쩌다 한번 나오셔서 점을 봐주는 통에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오. 그의 말에 한보는 박 선생이라는 인물을 자세히 살펴보니 머리가 허연 점잖게 생긴 노인이 얼굴에는 이상한 유리구슬 같은 것을 끼고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마침 다리도 아프고 갈 곳도 없던 한보는 한쪽 구석에 앉아 박 선생이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는 것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자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박 선생도 슬슬 자리를 뜨려던 찰나 한보가 그의 앞에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점을 볼 수 있을까요? 한보의 말에 박 선생이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점이야 누구든 볼 수가 있지 허나 내 복채는 매우 비싸다네. 박 선생의 말에 한보는 자신의 품을 뒤지더니 작은 전낭 하나를 내밀었는데 그것은 지난날 그가 자신의 전답과 집을 팔아받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것뿐인데 이것으로 될런지요. 박 선생이 한보가 내민 전낭은 쳐다보지도 않고 코에 걸쳐있던 안경을 올리며 한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참으로 사연 많은 얼굴이로다. 네, 그런 것이 보이십니까? 박 선생의 말에 한보가 화들짝 놀라며 묻자 박 선생이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하였습니다. 이 사람아 세상에 사연 없는 얼굴이 어디 있나. 누구나 다 자기만의 사연을 얼굴에 담고 있지. 네, 그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니 사연도 기구하겠구만. 그래 뭘 알고 싶은 겐가. 박 선생의 물음에 한보는 지난날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며 형편이 어려워 아픈 아내와 헤어지게 된 일까지 모두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라. 네. 사람답게 사는 것은 누구한테는 쉽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매우 어렵기도 하지. 그런 면에서 자네는 아주 운이 좋구만. 자, 이것을 받게. 박 선생이 말을 하며 자신의 얼굴에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뭐냐면 안경이라는 것인데 무엇이든지 잘 보이게 하는 물건일세. 안경이라고요. 헌데 이리 귀한 물건을 왜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왜냐면 자네가 내 마지막 손님이라 난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기 때문이지. 자네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냇가가 하나 나올 걸세. 그곳에서 그 안경을 끼고 빨래하는 여인들을 잘 살펴보다. 너구리 모녀가 보이면 그 너구리 처녀에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장가를 꼭 들어야 하네. 내 너구리랑 혼인하라고요. 사람이 어찌 너구리랑 혼인을 할 수 있습니까? 박 선생의 말에 한보가 펄쩍 뛰며 놀라 소리치자 박 선생이 그런 그를 보며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진짜 너구리랑 혼인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안경을 쓰고 너구리로 보이는 처녀를 찾으라는 게야. 예, 그런데 어찌 그럴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허참, 난 자네에게 모든 걸 알려주었으니 이제 남은 일은 자네 하기에 달렸네. 그리고 그 안경은 남들에게 보이지 말고 소중하게 간직하다. 나중에 연이 닿는 이가 있으면 그에게 물려주도록 하게. 예. 말을 마친 박 선생은 자신의 짐을 챙겨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를 떠났고 그때까지도 우두커니 있던 한보는 박 선생이 한 말을 속으로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너구리 처녀와 혼례를 올리다니 어떻게 그렇게 하란 말인지 참. 그날 저녁 갈 곳이 없어 노숙을 한 한보는 박 선생의 말을 생각하다 잠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냇가를 찾아 한쪽 구석에 앉아 사람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침 해가 하늘 높이 떠오를 쯤 되니 여인들이 빨랫감을 들고 하나둘 모여 어느새 냇가는 빨래하는 여인들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들을 보던 한보가 품에 간직하고 있던 안경을 소중하게 꺼내 그것을 얼굴에 끼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안경을 끼고 앞을 보던 한보가 놀라 뒤로 자빠지고 말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빨래를 하던 여인들이 모두 동물들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동물이 아닌 말, 돼지, 강아지, 소 등 모두 다른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보고도 믿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박 선생의 말이 이것이었구나. 안경을 끼고 여인들을 바라보던 한보가 한쪽 구석에서 빨래를 하던 너구리 모녀를 찾아내더니 소리쳤습니다. 너구리 모녀다. 너구리 모녀가 진짜로 있었어. 놀라 그녀들을 쳐다보던 한보가 어느새 빨래를 마치고 자리를 뜨는 두 모녀를 보고 황급히 뒤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보는 끼고 있던 안경을 벗고 두 사람을 쳐다보니 처녀는 이제 갓 20이 될까 싶은 앳되고 참한 모습의 처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걸어가자 얼마 안 가 마을 외곽의 조그마한 초가집으로 들어갔고 그 앞까지 뒤따라간 한보는 집 앞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해는 어느덧 서쪽으로 기울어져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자 그는 굳게 마음먹고 일단 부딪혀보기로 하였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그 소리에 방문이 열리더니 두 모녀가 놀란 눈으로 한보를 쳐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주인은 난데 누구시길래 남의 집에 오신 게요? 그게 지나가는 객인데 묵을 곳이 없어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아이고 보아하니 젊은 총각 같은데 집을 잘못 찾아오셨소. 이 집에는 나랑 내 딸 둘뿐이라 남정네를 드릴 수 없다오. 그러니 마을로 내려가서 딴 집을 알아보시구려. 말을 마친 모녀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려 하자 한보는 다시 한번 간곡한 말투로 사정하였습니다. 부인 어려우시겠지만 사정을 한번 봐주십시오. 먼 길을 걸어온 데다 하루 종일 한 끼도 먹지 못해 한 걸음도 옮기기 힘든 지경입니다. 방은 바라지도 않으니 헛간이라도 내주시면 하룻밤 산짐승이라도 피하며 머물다 가겠습니다. 한보가 이렇게 사정하니 마음이 모질지 못했던 부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망설이고 있을 때 처녀가 자신의 어머니를 설득하였습니다. 더 어두워지면 다른 집을 찾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하룻밤만 재워주도록 하지요. 자신의 딸까지 이렇듯 나오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허면 방은 내드릴 수 없으니 헛간이라도 괜찮으면 하룻밤 쉬었다 가도록 하시오. 예, 감사합니다. 한보가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헛간으로 들어가 마른 집 위에 몸을 누였습니다. 한보가 막 헛간에서 누워 잠을 청하려고 할 때 처녀가 뭔가를 들고 오더니 그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녁거리를 다 치워서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 이것으로 요기를 하셔요. 그녀가 준 것은 다름 아닌 삶은 감자였는데 한보가 가까이에서 처자를 보니 동그란 얼굴에 선한 눈매를 지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받아든 한보는 허겁지겁 먹어치웠고 배고픔까지 어느 정도 해결하자 자리에 누워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한보는 자고 일어난 자리를 말끔히 정리하고는 집 안에 있던 지게를 짊어지고 두 모녀가 깨기도 전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보는 두 모녀에게 보답하려 나무를 하기 시작하였고 점심때가 한참 지난 오후 무렵이 돼서야 한 무더기나 되는 나무를 지게에 가득 담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한보가 산더미 같은 나무찜을 지고 모녀의 집으로 들어서자 마침 밭일을 나갔다 돌아온 모녀가 그를 보더니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아침에 떠난 게 아니었소. 일어나 보니 사람이 안 보여서 떠난 줄 알았는데 어찌 다시 오신 거요? 저 그것이 어제 두 분께 큰 은혜를 입어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 나무를 좀 해왔습니다. 그가 해온 나무를 보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의 집에서 일주일은 떼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아니 나무 하려고 그리 일찍 나갔던 것이었소. 네, 아이고 보아하니 끼니도 걸렀을 것 같은데 일단 밥부터 먹읍시다. 그 말을 하고 부인이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하더니 곧이어 밥상을 들고 나와 세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다 끝나갈 때쯤 부인이 한보에게 넌지시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해가 질 때가 되었으니 내일 날이 밝거들랑 길을 떠나시구려. 여자들이 사는 집에 남정네가 들락날락거려서 좋을 거 없으니. 그 말을 들은 한보는 목이 막혀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망설이다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염치 없는 말인 줄 알지만 며칠만 더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랜 객지 생활을 한 탓에 몸이 상한 데다 일가 친척이 하나 없어 마땅히 거처할 곳도 없는 처지라 밥 한 끼만 주시면 농사일부터 나무 해오는 일까지 모두 해드릴 테니 며칠만 말미를 좀 주십시오. 그의 말을 들은 두 모녀는 서로 난처한 얼굴을 했지만 그의 딱한 사정을 듣고 매정하게 내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보는 헛간에서 잠을 청하였고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무섭게 산에 올라 나무를 한 무더기나 해오더니 오후부터는 두 모녀를 도와 밭에 나가 농사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너구리 처녀의 집에 머물게 된 지 며칠이 지나자 집 안에는 뗄나무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농사일 또한 한보가 알아서 척척하니 두 모녀는 생활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며칠만 지내다 떠나겠다는 한보의 말과 달리 세 사람이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이 보름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넘어 서고 있으니 이제는 누구도 한보에게 길을 떠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름이 다가올 무렵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더니 한 달이 넘도록 비가 그치지 않고 내려온 마을이 물난리로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비는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뒤에야 한참 만에 그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망쳐 작물 가격이 크게 올라버렸습니다. 거기에다 더해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되자 나무 땔감 역시 가격이 많이 올라 한보는 그간 부지런히 모아두었던 나무 땔감을 가져다가 제법 두둑한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인 이걸 받아주시지요. 이것이 뭐예요? 한보가 장에 갔다 돌아와 작은 전낭 하나를 내밀자 부인은 그것을 봤더니 안에 든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이 돈은 다 뭐예요? 이틀간 장터에 나가 뗄나무를 모두 팔고 받은 돈입니다. 그 돈이면 총각이 써야지 이것을 왜 나한테 주는 것이에요? 저는 돈 쓸 데도 없고 그간 먹여주고 재워주신 값이라 생각하시고 받아주시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돈을 내가 받아도 되려나 모르겠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너구리 부인은 못 이기는 척돈을 받았고 그의 가을이 되자 한보는 열심히 가꾼 농작물들이 물난리 속에서도 큰 피해 없이 자라 두 모녀에게 또 한 번 큰 돈을 벌어다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세 사람이 생활한 지 몇 개월이 지나자 한보와 너구리 처녀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생겨났으니 너구리 부인 역시 그것을 진작에 눈치채고는 한동안 고민을 하다 두 사람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보 총각, 우리가 어쩌다 보니 같이 지내온 시간이 꽤 되었네요. 네, 항상 저를 받아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보 총각을 쭉 지켜보았는데 그만하면 우리 딸의 신랑감으로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보 총각은 어찌 우리 딸과 혼례할 생각이 있으시오? 그걸 말씀이라고요. 처자와 부인만 허락해 주신다면 저야 감지덕지지요. 헌데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한보가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사리 지난 날에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와 혼례를 치르고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 처와 헤어지게 된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자 그 이야기를 들은 너구리 부인의 얼굴이 굳어져 말하였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살다 보면 누구나 생각지 못한 일을 겪을 때가 있는 법이지요. 중요한 건 당사자의 마음인데 너는 한보 총각의 이야기를 듣고 어찌 생각하느냐? 너구리 부인이 한쪽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던 자신의 딸에게 묻자 그녀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난날의 일은 크게 상관없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어려운 일을 겪은 것도 아니니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지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자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에 두 사람은 조촐한 혼례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한보는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하였고 이제껏 벌어두었던 돈으로 주변의 땅을 사서 밭농사를 더 크게 하였는데 그해 큰 풍년이 들어 더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일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니 그의 부인이 임신을 하고 그 다음 해 꽃같은 딸을 낳아 그의 집안에는 웃음꽃이 흘러넘쳤습니다. 한보와 너구리 처녀가 혼이 난 지 3년이 되자 그가 하는 농사의 일은 해마다 잘 되어 그는 금방 마을에서 가장 큰 땅을 지니고 소작농까지 두어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보는 그간 자신이 그토록 바래왔던 행복하고 풍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한 가지 근심거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생사도 모른 채 헤어지게 된 전처의 소식이었는데 어느 날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한보가 자신의 부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였습니다. 부인 이것으로 치마 저고리를 한 벌 만들어 주시오. 그가 내민 것을 보니 그것은 아주 색이 곱고 질이 좋은 비단 옷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옷감을 받아들고는 짐작가는 바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운 치마 저고리를 한 벌 만들었습니다. 이후로도 한보는 해마다 치마 저고리 한 벌을 꼭 만들게 하였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10벌이나 되는 옷들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보는 그간 모아왔던 치마 저고리를 접어 짐을 꾸리고는 소중히 간직해온 안경까지 품에 넣고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부인 내 당분간 다녀올 곳이 있어 집을 비울 듯 싶소. 그동안 아이들을 잘 보고 있으시오. 다녀오시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셔요. 얼마나 걸릴지 확답은 못하겠소. 그동안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으시오. 네, 아이들은 걱정 마시고 객지에 나가시면 끼니를 거르지 마시고 잘 챙겨 드세요. 알겠소. 집을 떠나기 전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 마중 나온 아이들과 자신의 부인을 보고 문득 호기심이 들어 품에서 안경을 꺼내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귀여운 너구리 아이들로 보였는데 그는 볼 때마다 느꼈지만 신기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보가 나귀에 짐을 싣고 부지런히 걸어 며칠이 지나자 자신이 살았던 옛 마을에 도착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집을 찾아가 보았지만
사람이 안 산 지 오래되어 거미줄만 가득하고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착잡한 마음을 다잡고 그 길로 이웃 마을에 살던 옛 처갓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자신의 옛 장인의 집에 다다를 쯤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담벼락에 숨어 집안을 들여다보자 그곳에는 헤어진 옛 처와 아이들, 그리고 듬직해 보이는 사내가 웃고 떠들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보는 옛 처를 보며 이전과 달리 건강해진 얼굴을 보자 마음 한쪽이 미어져 왔습니다. 헤어지며 마지막으로 본 얼굴은 병색이 완연하여 안색이 좋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살이 보기 좋게 붙은 데다 혈색까지 밝아져 어렵지 않은 생활을 한 듯 보였습니다. 한보가 잠시 옛 생각을 하다 품에 있던 안경을 꺼내어 그들을 바라보자 그곳에는 돼지 아이들과 어미돼지, 아비돼지가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뒤 식사를 마친 돼지 가족들이 아기돼지들은 신이 나서 밖으로 뛰놀며 나갔고 아비돼지는 농기구들을 챙기더니 집을 나섰습니다. 한보는 옛 처가 혼자 남은 것을 확인하고는 용기를 내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혼자 남아 집안일을 하던 옛 아내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조용하게 그녀를 불러보았습니다. 이보, 집안일을 하던 돼지 부인은 인기척의 뒤를 돌아보았다.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는 짐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간 잘 지내었소. 한보가 옛 부인을 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어렵사리 말을 꺼내자 돼지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더니 한동안 말 못하고 있다. 한참이 지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살아계셨군요. 그러게나 말이오. 모진 인생 어쩌다 보니 이제까지 잘 살아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리더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한참을 서 있다. 서로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얼굴이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구려. 길에서 보았다면 미처 못 알아볼 뻔했소. 당신도 좋아 보여요. 이전과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렇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살이 부쩍 찌었소. 그나저나 당신에게 줄 것이 있는데. 말을 마친 한보가 나귀등에서 짐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자 그것을 펼쳐본 돼지 부인의 눈은 놀라움으로 번졌습니다. 너무나 고와요. 제 평생 이렇게 고운 비단 옷은 처음 보네요. 내 하는 일이 잘 될 때마다 지난날 당신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것이 생각나 한 벌씩 만들어뒀던 것이오. 잘 만나 모르겠구려. 그러게요. 살이 쪄서 입어봐야 알겠네요. 마침 저도 드릴 것이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말을 마친 돼지 부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보따리를 가져와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한보가 그것을 펼쳐보자 잘 지어진 남자 옷 10벌이 들어있어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신 생각이 날 때마다 한 벌씩 만들다 보니 어느새 10벌이나 만들게 되었네요. 당신과 헤어지는 날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헤어지게 되어 한동안 마음이 괴로웠어요. 헌데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니 참으로 반갑고 감사한 일이네요. 돼지 부인의 말에 한보 또한 애써 웃음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나야말로 감사하오.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마음에 쌓여있던 한이 조금은 내려가는 것 같구려. 다행이네요. 앞으로 제 걱정 마시고 행복하게 잘 사셔요. 알겠소. 당신도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길 기원하겠소. 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한보가 떠나는 길에 돼지 부인이 따라 나와 그를 환하게 웃으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한보가 돼지 부인과 헤어져 집으로 가는 길에 품속에 있던 안경을 꺼내어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을 보며 걸으니 한 마을에서 곰 청년이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푼만 줍시오, 어르신. 곰 청년이 그에게 구걸을 하자 한보가 얼굴에 끼고 있던 안경을 벗어 그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주겠소.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경이라는 것이요. 이것을 쓰고 있다 언제고 곰 처녀를 찾게 되거들랑. 그 처녀에게 꼭 장가를 드시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말은 그 안경을 써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오. 말을 마친 한보는 발걸음을 옮겼고 곰 청년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한보는 자신의 가족들과 한평생 행복하게 살아갔으며 그날 이후로는 돼지 부인과 2번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그녀의 생각이 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아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행복하기만을 간절히 기원하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